예, 이번 시간에는 외부 데이터 취득 중에서 타 통계 프로그램 파일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그 외부 데이터 취득에서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받아오는 거, 엑셀 받아오는 거, R 데이터 받아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 통계 프로그램 파일 받아오는 거, 요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R이 이제 인기를 끌기 전에는요. 끌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이제 통계용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썼던 게 SPS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썼고 아무래도 그 인원별로는 이게 사용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세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는데요. 그죠? 이건 이제 통계를 갖다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는데, 가격이 좀 비쌌어요. 어쨌든 요 세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타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뭐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덜하고요. 그 다음에 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R,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는 R을 쓰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갖다 제공할 때 SPS나 SES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R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R 쓸 때는 확장자가 RDA가 붙는다고 했죠. 외야 될 거는 요 네 가지인데 셌을 때는 뭐 .ses가 붙고요. 그죠? 그 다음에 SPS는 그죠? SAV가 쓰는 세이브 약자인 SAV가 붙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스타타는 DTA 데이터의 약자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 종류 중에서 이런 데이터들로 이게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기 위해서 일단 네이버를 한번 실행시켜 보죠. 네이버를 한번 실행시켜 가지고 검색어를 갖다가 한국 복지 패널로 주겠습니다. 한국 복지 패널이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복지 패널. 그럼 한국 복지 패널이라고 있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한국 복지 패널인데요. 한국 복지 패널인데 어떤 사이트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 소개를 한번 보면 그죠?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좀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소득도 여기서 다 뭐 한다. 이렇게 어, 통계치를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복지편에서 하는 건데 한국 복지 패널에서 이제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뭐냐니까 여기 데이터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와 설문지 눌러보자. 그죠? 그럼 여기 데이터와 설문지가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이게 2006년부터 하고 이렇게 계속 뭐가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져 왔던 겁니다. 만들어져 왔던 건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로gin이 좀 필요하니까 로gin을 하겠습니다. 로gin을 하고 다시 데이터로 와보면 여기 쭉 내려와 보면 현재 14차 웨이브죠. 웨이브란 말은 건 자기들이 그냥 붙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데이터 파일을 한번 보세요.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갖다 제공하는데 스타타용으로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SPSS용으로 되어 있고 SES용으로 되어 있다. 당연히 뭐는 없다. R로 우리가 하는 것은 없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받는 건 요겁니다. 요거. SPSS용. 요걸 얘를 갖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뭐 궁금하잖아요. 지금 요새 현재 그 2019년 14차 거니까 이때에 를 이용하면 급여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중앙값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그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어 이런 식으로 뭐 한다, 다른 형태의 파일로 이제 준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보기 위해서는 얘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얘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서 두 번째 SPSS용을 다운로드 받는 거죠. 왜냐하면 SPSS용을 다운받아 가지고 걔를 갖다가 우리 데이터 프레임으로 올릴 때, 그죠? 이제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클릭을 하면, 자, 여기 보면 뭐가 되어져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내용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내용을 적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 다운로드가 됐었는데 지금 그게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갖다가 이미 제가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고 나서 다운로드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강 적으면 돼요. 대강 적으시면 되겠고, 대강 적으면 되겠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그 데이터 요겁니다. 요거 SPSS 데이터 얘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었죠. 얘를 갖다 압축 한번 풀어볼게요. 압축을 풀어보면 나왔을 거고, 자, 요렇게 4개의 파일이 되어 있죠. 어떤 건가 파일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설명을 보니까 어떻게 가구용 데이터 이렇게 쭉 되어져 있고 가구 원용 데이터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됐죠? 이제 다 합쳐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니까, 그죠? 머지 데이터 얘를 갖다 이제 주로 쓴단 말이죠. 얘를, 그죠? 그래서 HPWC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요 파일을 쓴다. 됐죠? 그럼 요 파일을 갖다가 복사를 하고 그 복사된 파일을 가지고 R 데이터에다 붙여넣죠. R 데이터에다 붙여넣죠. 어떻게 한다?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다 붙여넣으면 되죠. 붙여넣기 하면, 그죠? 보이진 않지만 가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됐죠? 그죠? 얘들은 다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자,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됐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지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SPSS가 아니기 때문에 쟤를 바로 올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디까지 왔노 하니까 요 파일 복사하는 것까지 왔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는 패키지가 필요한 거죠. 패키지 필요한데, 그래서 무슨 패키지냐니까 이름이 foreign이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foreign 패키지 얘를 설치하면, 그죠? SPSS 파일을 갖다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인스톨을 해줄 겁니다. 인스톨 해주죠.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스 들어가지고 뭐 한다. 이름이 foreign이겠죠? foreign.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럼 쭉 하면서 여기에 설치가 되었다고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뭐 해야 되죠?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올려주셔야 되겠죠. foreign 갖다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올려준다라는 거죠. 서치를 이용하면 뭐 한다. 그죠? 올라왔는가를 볼 수 있겠죠. 메모리에 보니까 foreign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올라왔다. 라는 거죠. 이거 메모리에서 삭제하는 거 기억나나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온 김에. 그죠?
우리가 디태치라고 합니다. 디태치라고 하죠. 디태치라고 적고 나서 요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때는 요 패키지 이름을 요걸 갖다 다 적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 복사를 하는 게 빨라요. 복사해가지고 요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디태치를 하면 이렇게 디태치가 됐고 디태치를 한 후에 서치를 다시 해보는 거죠. 서치 해보면 그죠? 여기 보면 폰인이라는 패키지가 메모리에서 그죠? 하드디스크에 삭제된 거 아닙니다. 그죠? 설치가 삭제된 게 아니고 메모리에 로딩됐던 것이 이렇게 메모리에서 클리어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라이브러리 다시 한번 실행시켜 가지고 해보고 서치 한번 눌러볼게요. 예, 이 포린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올라온 것이 보일 겁니다. 디태치는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요거는 샵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써야 되는데 쓸 때 이제 read.spss죠. spss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쓴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역시 뭘 해보고 물음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 SPSS 파일을 갖다가 받아오는 거 여기 보일 거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얘가 이제 돼야 되겠네. to 데이터 프레임. 그죠? 우리 R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 거의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이 돼야 되는데 얘가 기본값이 false입니다. false니까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읽어오면 리스트가 됩니다. 리스트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로 하면 안 되고 데이터 프레임을 해야 되니까 to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t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죠. 리스트를 올리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 뭐 그거만 하나 하시면 나머지들은 뭐 할 거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받고요. 그거를 받고 자, 이 read.spss를 갖다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러면 좀 이제 봤으니까 그죠? 요렇게 갖고 옵니다. 그죠? 요 뒷말 요거 기억하시겠어요? 두 줄로 쓸 때 뭐 한다? 대입 연산자는 끝에 있어야 된다. 끝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갖다 low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뭐죠? 그죠? low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센 거 같은 이제 low잖아요. 그죠? 날 것, 이런 것이 low죠. low fish 하면 생선회를 갖다 low fish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low welfare라고 하면 이제 웰페어 처음 갖고 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온 걸 갖다 원본 나놓고 데이터 프레임 나놓고 다른 거 갖고 이제 가공을 하다 씁니다. 그래서 또 실수하면 또 바꿔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이제 low라고 쓰는 거죠. 물론 다 그래 쓰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에 따라서 저렇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한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한다? 우리 그죠? 대입 연산자를 적어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 엔터 치려면 여기서 쳐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 끝나는 걸로 인지한단 말이에요. 끝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입 연산자를 여기 끝에 나눴단 말이죠. 두 번째 줄. 왜 또 두 번째 줄을 적어야 됩니까?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한다. 이렇게 두 줄로 나누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길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좀 나누어 적어야 되는데 언제나 마지막은 연산자나 컴마 등 문장이 안 끝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read.spss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죠? 파일명을 주는데 파일 이퀄 해가 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파일명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요 파일명을 갖다가 우리가 적어줍니다. 요걸 이렇게 적어주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였던 거죠. 그죠? 좀
이렇게 좀 확장해 놓을까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다? to 뭐 데이터 프레임은 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T 옵션을 여기 보는 거 T 옵션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SPS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 옵션이 안 쓰면 뭐가 된다? 리스트로 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자. 됐는가? 로우 웰페어를 갖다가 한번 완성해 봅니다. 그죠?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됐죠? 자, 보면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는데 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요. 많죠?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해봐야 됩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헤드나 테일, 뷰 이런 거 넣어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헤드, 그죠? 웰페어. 뭐 하는 겁니까? 6개의 행만 보는 거죠. 이렇게 봤단 말이죠. 웰페어? 웰페어 아직 안 넣었네요. 그죠? 이 로우 웰페어를 갖다가 뭐 한다? 웰페어에다가 집어넣는 작업 하나 하자고요. 왜? 웰페어를 갖다가 이제 쓰다가 잘못되면 다시 뭘 할 수 있으니까 로우 웰페어에서 받아오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드를 통해서 보면 그래도 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뭐 이제 테일도 보기도 하고 웰페어 해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테일 봐도 뭐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럼 이걸 뷰에도 넣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뷰에다가 한번 넣어봅니다. 그죠? 웰페어를 갖다 넣어보는 거죠. 그럼 뷰에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변수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변수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H14, 뭐 SN, 그죠? 뭐 키, 뭐 이렇게 하고 이 이름들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적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페이면 페이 이런 식으로 적고 싶겠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양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대용량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이고 하니까 자 얘를 갖다가 몇 년이나 되는가 한번 볼까요? 그럼 dim 보면 되잖아요. 디멘전 보겠죠. 디멘전에서 웰페어 이렇게 적습니다. 그죠? 자 행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는 14,418개입니다. 변수는 830개나 되죠. 이해됩니까? 데이터 작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작은 편이고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들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변수를 보고 싶으면 str 쓰잖아요. str. 그죠? str에서 스트럭처 구조를 보면 웰페어가 이렇게 구조들 쭉 나오고 되어져 있는데 이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뭐 넘버냐 NA냐 뭐 쭉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죠? 뭐 서머리를 볼 수도 있겠죠. 서머리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웰페어에서 서머리를 볼 수도 있지만 그죠? 뭐 이렇게 뭐 평균값도 보게 하고 뭐 미니값, 그죠? 맥스값 이거 다 봐도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한국복지 패널에 가겠습니다. 한국복지 패널에 가면은요. 자, 데이터 설문지 보면 코딩북이라는 게 있어요. 코딩북. 그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받았을 때 이게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죠. 뭐 그럴 때는 보통은 코딩북에 가면 그죠? 이게 14차 웨이브 이런 거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가져왔던 데이터랑 매칭되는 건데 코딩북이라는 건 뭐냐니까 변수에 대한 설명, 데이터 자료들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설명들 갖다 받는 것이 코딩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코딩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딩북, 요 14차 웨이브 누르면 코딩북이 받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취합부고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받아놓은 거 있는데 얘를 갖다 압축 한번 풀어볼게요. 그죠? 압축 풀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 가구용이 뭔지 이렇게 쭉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머지 데이터 그 변수명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마지막 거. 그죠? 요것도 좋고 제일 위에 있는 가구용 요거 한번 해볼까요? 가구용 요거 한번 열어봅니다. 다시 네,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보면 이 변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변수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쭉 나와져 있고 그 변수에서 적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가구주의 교육 수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장애 수준도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뭐 한다 다 정리해 놨단 말이죠. 가구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놓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다시 마지막에 14자 머지 데이터 변수명 얘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그죠? 이렇게 이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소득도 있어요. 소득도 있죠. 소득은 어떻다? 여기 보니까 쭉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인컴이라고 돼서 인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이런 거 그죠? INC라고 되어져 있을 건데 얘를 이제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필요한 건 다른 변수가 아니고 요 변수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런 예, 이런 것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추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추출을. 이제까지는 우리가 추출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었던 것이 변수가 작아서 그렇죠. 데이터도 작고 그래서 행도 작고 열도 작아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어떻다? 이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가는 걸 갖다 이제 하는 게 뭐냐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 이제 취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 가공해줘야 된다. 가공. 그죠? 가공. 가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정제라는 것도 있죠. 정제. 그죠? 그래서 가공도 하고, 정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만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취득을 했고, 이제 가공할 차례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가공을 할 건데, 다음 시간부터는 가공을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데이터를 취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취득한 데이터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걔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잘라내다 보면 안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이제 불순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가구주의 뭐 평균 소득이 뭐 200만 원 떼야 되는데 특정한 몇 사람들이 위에서 소득이 너무 많은 게 적혀 있단 말이죠. 1%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제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가공하고 정제를 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들 중에서 뭐 한다? 필요한 변수들만 뽑아내기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그래서 아직 분석까지 가지 못했고요. 분석까지 가지 못했고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는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얘를 가지고 취득하는 거 오늘 했죠. 오늘 마지막에 취득은 마지막입니다.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는 뭐 텍스트 파일, 그죠? CSV 파일, 그 다음에 또 뭐 엑셀 파일, R 데이터, 그 다음에 타 소프트웨어들 파일들 받아오는 것들 했단 말이죠. 그럼 받아왔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살펴보고 잘라내고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고치고 해서 정제도 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작업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죠 그 뭐 이제 그 이제 뭐 이렇게 금속 같은 거 만드는 거 나올 건데 금속을 갖다 하기 위해서 녹이 그면 거기 불순물들이 위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불순물을 갖다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재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그 용해를 시켜 가지고 쓸 때 그게 어떻게 된다? 불순물들이 위에 계속 끼는데 그걸 다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받아온 이런 광범위한 데이터들, 이 정도까지는 사실 빅데이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갖고 왔을 때 걔들한테 제일 먼저 해줄 건 뭐다? 걔들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좀 잘라내고 잘라낸 그 부분에도 보면은 뭐가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걔도 정제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득 다 했고요. 이제 가공하고 정제하는 부분을 다음 주부터 하겠다. 다음 시간부터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고생하셨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